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 두 번째 단원,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할 겁니다. 일단은 개화 세력이 나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지난주에 그거는 봤습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개화 사상.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 사상 두 개로 나뉜 것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개화 세력이 나뉘다 여기 위에 있는 개화 세력이 가면서 또 나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따 이게 말겠지만 좀 빨리 하자 이거죠. 급진개화파.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 좀 천천히 가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좀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할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다. 이모곤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모곤란의 문제를 청나라가 해결해 줬으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개화파 사람들은 짜증이 나겠지. 어떤 사람들 좀 더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날 겁니다. 맞죠? 자, 이에 개화파는 개화의 방법과 방향을 둘러싸고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 좀 봅시다. 김홍집,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는 천천히 가자 이거죠? 조선의 제도와 사상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써볼까요? 이거는 우리를 어떤 거라, 자, 동도, 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쪽에 있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동쪽의 법도, 동쪽의 법도는 동쪽 거, 서양의 기술 거, 서양의 기술만. 그래서 법도는 우리 거, 기술만 서양 거. 이걸 우린 동도서기론이고, 이건 온건개화파의 주장이 되겠죠. 동도서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미친 아이들이 있어. 막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박영유 등 급진개화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급진개화파. 요거. 자, 청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면서 법도도 제도도 다 서양 거.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아까는 동도서기는 법도는 우리 거, 기술만 서양 거. 하지만 급진개화파는 제도, 사상, 법도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기술은 당연한 거고 전부 다 서양 걸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 갈렸지. 그러니까 참고로 더 얘기하면 온건개화파는 모델이 어디냐면 청나라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근데 급진개화파는 다 바꾸자인데, 전부 다 바꾸자인데, 다 바꾸자. 법도도 그렇고 전부 다 바꾸자. 모델이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이때 그러니까 막 갈등이 심해져. 아, 짜증나 죽겠어. 빨리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군대가 막 있어서 이 급진개화파 사람들, 김옥균, 박영호 이 사람들이 막 뭐를 하지 못해. 빨리 하고 싶어도 목소리 크게 못 냅니다. 이때 청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프랑스하고 청나라가 전쟁이나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들어와 있던 군대를 일부 철수시킵니다. 이게 계기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개화파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자기네가 좋아하는 게 일본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일본, 우리 컨셉 얘기했잖아. 일본 컨셉이 아니고 사실이죠. 이걸 믿으면 안 됐었는데, 자,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우체국입니다. 우정총국 축하연. 여기 우정총국 여기 있죠, 이거. 이게 우정총국인데, 요거 새롭게 만들었다고 축하연을 이제 했어. 근데 이걸 기회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변을 일으켰잖아. 뭔가 주장을 하겠죠. 새 정부를 구성하고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그러니까 급진개혁파는 청나라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모곤란 이후로 청이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벌 폐지. 이거 신문제 폐지입니다. 신문제 폐지. 오,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죠. 폐지. 자, 조세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집안의 문제를 또 청나라가 해결해 준 거죠. 청이 군대를 동원하여 개입하자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3일 천하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급진개혁파의 주역이었던 김옥규는 자,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 거야? 이모군란도 자기네가 해결해줘. 그 다음에 갑신정변도 자기네가 해결해줘. 그러니까 완전 이제 조선 핫바지가 되는 거죠. 내정 간섭 엄청나게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럼 일본은 도와주기로 했었잖아, 맞죠? 근데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술 더 떠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또 돈만 뜯어갑니다. 한성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또 배상금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도 배상금, 돈 뜯어가기, 갑신정변 때도 돈 뜯어가기. 짜증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신분제도 폐지했지, 그 다음에 조세제도도 바꾸려고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 근대적인 나라. 하지만 너무 일본에 의존했다. 일본을 믿었다. 정말 주제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일본에 의지하는 건 전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민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자, 이러던 와중에 이제 상황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갑신정변 이후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니까, 자, 일본과 청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 텐진 조약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할 때 다시 나올 건데, 이 텐진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둘 다 조선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약으로 일단 청일 양국은 조선에 일단 군대 철수시켜. 근데 이제 서로 간에 다시 조선에다가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기로 한 겁니다. 서로 알려주기로. 이게 텐진 조약이야.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티안진 조약.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민치정원도 청나라가 너무 개판치니까 조선 정부는 청의 내정을 간섭을 막기 위해 미국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호를 강화하여 이걸 어떻게 좀 막아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거지. 처음에는 우리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프랑스도 이용하고 미국과도 수교를 맺었는데,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이제 누구랑 친해지려고 노력한 거냐면,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러시아하고 적극 교섭해서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옳다구나 해가지고 교섭하면서 조선으로 세력을 넘기자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진 게, 저쪽 지역에, 서양 쪽에서 러시아하고 대립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자, 이 영국이 여기 한반도로 러시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영국이 안 되겠다. 러시아가 이렇게 넓히면 안 되는데, 너네 조선, 야, 러시아랑 하지 마. 수교 맺지 마. 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죠. 웃기죠? 거문도가 어디냐면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 여기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자, 원래는 청나라, 내정간섭 이빠이, 우리나라한테도 일단 지금 우리한테서 돈만 빼가고 있는 일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를 받아들이고 수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의 검은도를 먹어버리죠. 지금 벌써 4개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개판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에 나라 안팎에서 우리 영하지 말자. 우리 중립국 하자. 라고 하는 중립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자, 이게 어떤 그림으로 나오냐면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거야. 물고기죠, 물고기. 고래야. 일본, 청나라, 러시아.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